한 장, 카페의 여자. 파리, 1944년. 겨울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하얀 망토를 거리에 뒤덮었다. 지붕은 서리 밑에서 삐걱거렸고 카페 에튀알의 김서린 유리창 너머로는 태양 없는 회색빛 하늘만이 겨우 비쳤다. 르마레 지구, 석탄과 갓 구운 빵 냄새가 가득한 골목 사이에 시간마저 멈춘 듯한 곳이 있었다. 바로 창가 옆 두 번째 테이블. 그곳에 매일 아침 어김없이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제네비브 라퐁. 40살이었다. 고풍스러운 도자기처럼 희고 맑은 피부, 야른 입술, 현재에 속하지 않는 듯한 눈빛을 지녔다. 늘 절제된 옷차림을 했는데 그 옷이 말하지 못한 그녀의 속마음을 속삭이는 듯했다. 그녀는 아직도 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비록 결코 말한 적은 없었지만 이웃들은 그녀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늘 주목했다. 웨이트리스 리셋은 묻지도 않고 그녀에게 우유가 든 커피를 내왔으며 항상 함께 내는 갈색 설탕 한 스푼은 제네비브가 결코 쓰지 않았다. 그녀 맞은편 테이블에는 빈 의자 하나가 있었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혹은 부재를 지키는 듯 했다. 아무도 묻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다. 3년 전 그녀의 약혼자 장 미셸 듀레, 시를 사랑하는 청년 포병 장교는 전쟁터로 떠났다. 약속을 나눈 반지, 새벽의 입맞춤, 그리고 곧 돌아올게 라는 바람에 흩어진 말뿐이었다. 그 이후 편지도, 시신도, 무덤도 없었다. 오직 잔인한 침묵만이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카페 에튀알은 그녀의 성소였다. 희망이 죽지 않는 곳, 커피 한 숟가락마다 믿음의 행위가 이어졌다. 하루하루, 겨울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그날도 다를 바 없어 보였다. 하지만 시간이 바뀌는 일이 일어났다. 한 남자가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키가 컸고 흐트러진 수염에 여행 냄새가 나는 어두운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너무 많은 것을 본 자의 굳은 표정을 지녔다. 말없이 접힌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네비브는 혼란스러워하며 속으로 떨었지만 표정은 차분했다. 그녀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에는 장 미셸이 살아있었다. 웃고 있었다. 들판 한가운데 아이를 안고 있었고 옆에는 농부 같은 여자가 있었다. 장 미셸이 살아 돌아왔지만 돌아오기 위해서가 아닌 다른 삶을 살고 있는 듯했다. 제네비브의 손가락은 살짝 떨렸다. 카페 안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마치 발밑 땅이 사라진 듯했다. 그녀의 호흡은 느리고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울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그저 봉투를 닫아 커피잔 옆에 내려놓았다. 남자는 허락도 설명도 없이 일어나 떠났다. 리셋은 찡그린 얼굴로 그를 지켜보았다.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그러나 빈 의자는 더 이상 같지 않았다. 그날 밤 제네비브는 잠들지 못했다. 사진을 몇 번이고 바라보았다. 눈은 결국 그것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 장 미셸의 얼굴, 아이, 여자. 모두 너무 현실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날 수 없는 악몽 같았다. 새벽이 되자 그녀는 다시 카페로 돌아갔다. 같은 자리, 같은 커피잔, 같은 조용한 표정. 하지만 무언가가 변해 있었다. 커피도 도시도 아니었다. 바로 그녀였다. 파리의 겨울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지만 제네비브 안에서는 새로운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다. 기다림의 떨림이 아니라 확신의 떨림이었다. 그 확신은 비록 아프지만 무언가 다른 것의 시작이었다. 2장. 진실보다 침묵이 더 쉽다. 사진은 여전히 그녀의 가방 속에 있었다.
접혀 있었지만 찢어지지 않았다. 장 미셸의 얼굴은 낯선 미소를 짓고 있었다. 마치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 사람처럼. 마치 과거가 닫힌 방이고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그 방을 떠난 것처럼. 그날 아침 제네비브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그저 앉아 빈 컵을 바라보다 그대로 두었다. 리셋은 그녀의 우아한 침묵에 익숙했지만 제네비브가 손을 잡은 모습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떨림이 아니라 굳어버린 긴장감이었다.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닫혀버린 듯했다. 같은 날 오후 제네비브는 장 미셸이 전쟁 전 연재하던 기사들을 편집하던 노년의 출판인 모리스 레오나르 바셀을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은 오래된 잉크 냄새와 겨울의 습기가 배어있는 나무 냄새가 났다. 레오나르는 나이와 체념이 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맞았다. 그녀가 들어오자 말없이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쉬었다. 알고 계셨나요? 제네비브가 꾸밈없이 물었다. 레오나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앙드레가 준 것과 비슷한 봉투 하나를 서랍에서 꺼냈다. 날짜 없는 편지 한 통이었다. 장 미셸이 사라진 몇 달 후에 쓴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사랑도 파리도 언급되지 않았다. 세상이 변했고 돌아갈 수 없는 곳에서 길을 잃었으며 평화와 새로운 시작에 가까운 무언가를 찾았다는 내용뿐이었다. 우크라이나에서 봤대요. 레오나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와 아이와 함께. 그리고 행복해 보였어요. 그 마지막 단어가 칼처럼 박혔다. 행복하다는 말. 제네비브는 눈을 감았다. 증오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너무 오래된 슬픔만이 그녀와 함께였다. 그녀는 깨달았다. 전쟁은 단지 육체만 죽이는 것이 아니었다. 약속을 죽이고 미래를 죽이고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던 언어를 죽이는 것이었다. 왜 말하지 않았나요? 그녀가 속삭였다. 전쟁에서는 레오나르는 대답했다. 진실보다 침묵이 더 쉽기 때문이지요. 사무실을 나서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고 가볍지만 피부에 닿으면 재처럼 타는 눈이었다. 제네비브는 느리게 르말의 지구, 에튀알 카페, 그리고 너무 오래 기다린 여성의 그림자가 여전히 존재하는 그곳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앉았다. 리셋은 묻지 않고 커피를 내왔다. 그리고 그 간단하지만 결정적인 동작으로 제네비브는 약혼 반지를 빼냈다. 작은 보석, 소박하고 거의 보이지 않지만 세월의 무게가 담긴 그 반지를 몇 초 동안 바라보다가 빈 컵 속에 떨어뜨렸다. 소리는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 안에서는 무언가가 부서졌다. 사흘 동안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 카페는 그녀의 침묵이 그리웠고 리셋은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으로 빈 의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넷째 날 제네비브는 돌아왔다. 반지도 사진도 없이. 하지만 다른 눈으로. 그날 아침 창밖을 보다가 한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짧고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그 장면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었다. 제네비브는 처음으로 울었다. 장 미셸 때문도 배신 때문도 아니었다. 이름 없는 슬픔을 견뎌낸 여자의 울음이었다. 잃어버린 남자뿐 아니라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 차오르지 않은 식탁, 그리고 그녀 스스로가 되어버린 겨울들을 애도하는 눈물이었다. 그 눈물은 얼굴이 아닌 영혼을 씻어내는 조용한 비였다. 그날 오후 샘 강변을 떠돌다가 그녀는 다시 봉투를 준 남자, 앙드레 발로아를 만났다. 그의 손은 주머니에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다. 왜 보여준 거죠? 그녀가 대답을 기대하지 않고 물었다. 아무도 전에 하지 않았으니까, 그가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진실을 알 자격이 있었으니까. 앙드레는 전쟁 사진가였다. 가슴에 걸린 카메라, 피부의 굴곡, 말하는 태도에서 알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너무 많은 고통과 버려짐,
끝나지 않는 이별을 봐서 이제는 얼굴과 상실의 구분이 없다고. 가끔은 앙드레가 말했다. 우리를 묶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종의 포기죠. 제네비브는 말없이 가방에서 말라버린 장미 한 송이를 꺼냈다. 장 미셸이 떠나기 전 준 것이었다. 부서질 듯 약하고 먼지 같았다. 그녀는 그것을 앙드레 손바닥에 놓았다. 당신이 간직하세요. 그녀가 속삭였다. 이젠 제 것이 아니에요. 앙드레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받아들였다. 마치 그것이 꽃이 아니라 공유된 애도임을 아는 듯 코트 안주머니에 넣었다. 파리는 여전히 차가웠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3년 만에 처음으로 제네비브의 영혼은 녹기 시작했다. 3장, 절대 보내지 못한 편지. 장미는 더 이상 없었다. 보석함 속 빈자리는 침묵으로 채워졌다. 제네비브는 그 꽃을 다시 보지 못했지만 그 부재가 존재했던 때보다 더 가벼웠다. 꽃을 건네며 그녀를 지탱하던 마지막 사랑의 실마리들도 함께 놓아준 듯했다. 앙드레의 얼굴은 가끔씩 부드러운 간격으로 떠올랐다. 마치 희미하게 기억나는 멜로디처럼. 그는 말로 빈 공간을 채우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 공간을 존중했다. 그의 침묵은 아프지 않고 함께하는 듯했다. 며칠 뒤 제네비브는 다시 카페 에투얄로 돌아갔다. 눈은 여전히 공중에서 춤추고 있었지만 그녀의 의자는 더 이상 재단 같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의자였다. 같지만 달랐다. 그녀는 커피를 주문했고 다 마셨다. 이번에는 남기지 않았다. 가방에서 조심스레 4번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장 미셸에게 썼던 편지였다. 한때 마음을 활짝 열고 그를 기다리며 썼던 편지였다. 너무 많이 읽어서 이제는 글자를 보지 않아도 한마디 한마디가 기억났다. 파리에 대해, 그를 껴안고 싶다는 소망에 대해, 아침마다 나는 빵 냄새에 대해 썼다. 희망으로 쓴 편지였지만 이제는 상처를 통해 읽혔다. 의식 없이 제네비브는 그 종이를 4조각으로 찢었다. 그리고 침착하게 커피잔 받침을 꺼내 그 조각들을 올려놓고 성냥불로 하나씩 태웠다. 연기는 천천히 피어올라 그곳의 기억 속에 머무르고 싶어 하는 듯했다. 리셋은 바에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묻지 않았다. 때로 여성들은 울지 않고 자신을 묶는 것을 태워버린다는 것을 이해했다. 다음 날 제네비브는 앙드레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의 눈에는 놀람 대신 부드러운 환대가 있었다. 사진을 찍어주셨으면 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냥 그렇게요? 네, 화장도 없고 머리도 손질하지 않은 거짓 없는 모습으로요. 있는 그대로 살아남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어요. 앙드레가 고개를 끄덕였다. 카메라를 준비했다. 빛은 희미했고 먼지가 낀 창문을 통해 겨울 빛이 스며들었다. 제네비브는 등받이가 곧은 의자에 앉아 어깨를 늘어뜨렸다. 포즈를 취하지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있었다. 그가 셔터를 눌렀다. 1번, 2번. 그중 한 장면에서 그녀는 단지 숨을 쉬고 있었다. 사진을 보여줬을 때 제네비브는 즉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다. 사진 속 여자는 이전에 사랑에 빠졌던 젊은 여인의 흔적조차 없었다. 다른 사람이었다. 살과 뼈, 상처를 지닌 여성. 설명이 필요 없는 살아있는 여자였다. 고마워요. 그녀가 속삭였다. 앙드레가 또 다른 사진을 건넸다. 이번엔 그녀도 장 미셸도 아니었다. 폐허 사이에 홀로 서 있는 아이였다. 발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고 몸에 비해 너무 큰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라 그저 왜 그런지 묻고 있었다. 내 아이가 아니에요.
제네비브가 속삭였다. 하지만 똑같이 아파요. 앙드레는 고개를 숙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이 짊어진 슬픔이 방 한편에 앉아 함께 있지만 불편하지 않은 또 다른 침묵이 되었다. 세 번째 침묵이었다. 밖에선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불타버린 편지와 말라버린 장미, 잔해 사이에 갇힌 아이들을 모른 채 하며 흘러갔다. 그러나 작업실 안의 시간은 달랐다. 그날 과거가 다시 찾아왔다. 장 미셸의 오랜 친구 잭 페럿이 카페 에튀알에 나타났다. 그는 쉽게 웃고 눈은 빠르게 움직였다. 리셋은 그를 금세 알아보았다. 잭은 제네비브를 찾았다. 주저없이 말했다. 그와 함께 있던 여자. 농부 여자. 작년 겨울에 죽었어. 장 미셸이 돌아오길 원해. 내게 꼭 전해달라고 했어. 여기 파리에서 너와 함께 다시 시작하고 싶대. 제네비브는 눈 깜짝하지 않고 들었다. 부드러움과 연민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봤다. 그 남자는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여기 있을 자리가 없어. 잭은 계속 말하려 했지만 멈췄다. 더는 말이 필요 없음을 알았다. 그날 밤 제네비브는 마지막 편지를 썼다. 몇 줄뿐이었다. 단단한 글씨, 깨끗한 고통이 담겨 있었다. 여기 당신을 위한 자리는 없습니다. 더는 그녀는 발신인 없이 심부름꾼에게 편지를 맡겼다. 앙드레가 이 일을 알았을 때 그는 단 한마디만 남기고 떠났다. 가끔 떠나면서도 머무를 때가 있지. 제네비브는 그를 막지 않았다. 침묵도 숨쉴 공간이 필요하며 진정한 사랑은 즉각적인 존재를 요구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4장, 살아있는 여자. 겨울은 아직 차가운 포옹을 완전히 놓아주지 않았지만 공기 중에는 무언가 변하기 시작하는 기운이 있었다. 그것은 날씨가 아니었다. 바로 그녀였다. 마지막 편지 이후로 제네비브는 새로운 리듬으로 걸었다. 가볍지도 더 즐겁지도 않았다. 다만 더 자기 자신답게. 답을 찾는 대신 자신의 질문 안에 머무르기 시작한 사람처럼. 며칠이 흘렀다. 평범한 날들이었다. 커피도 없고 사진도 편지도 없었다. 오직 그녀와 그녀의 코트, 그리고 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파리만 있었다. 어느 한낮 꽃시장이 있는 모퉁이에서 앙드레를 보았다. 급적인 재회는 아니었다. 눈물도 급한 말도 없었다. 그는 가로등 기둥에 기대어 오래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녀를 보자 그는 살짝 한쪽 눈썹을 올렸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린 듯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코트를 내밀었다. 작고 예상치 못한 제스처였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함께 카페 에튀알까지 걸었다. 리셋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끝도 시작도 아닌 전환을 생각했다. 겨울이 한꺼번에 가버리지 않지만 서서히 빛을 허락하는 것처럼. 제네비브와 앙드레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서로를 동반했다. 카페에서 그녀는 더 이상 빈 의자 앞에 앉지 않았다. 이제 그 자리는 누군가 차지했다.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사람이 아니라 머물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날들은 일상이 되었다. 센 강변 산책, 시장 방문, 함께하는 침묵. 때때로 그는 전쟁 사진이 아닌 일상의 손짓을 보여주었다. 손자 손을 잡는 아이, 손녀 머리를 빗어주는 할머니, 낡은 신발을 정성스레 고치는 구두 수선공. 목소리 없는 사진들, 그들처럼. 어느 산책날, 제네비브는 자발적으로 앙드레를 집에 데려갔다. 거기에는 그가 찍어준 사진이 화장대 위에 액자에 담겨 있었다.
다른 사람을 찾지 않고 나를 처음 봤어요. 그녀가 말했다. 앙드레는 대답하지 않았다. 완성된 작품을 바라보는 듯 그녀를 바라봤다. 완벽하지도 대칭적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진실했다. 제네비브는 밝은 옷을 입기 시작했다. 파티용이 아니라 그저 그림자가 없는 옷, 미소는 짧고 절제됐지만 진실했다. 어느 날 리셋은 하얀 스카프를 목에 두른 그녀를 보며 생각했다. 긴 겨울도 조용히 꽃피는 법이 있구나. 어느 아침 앙드레가 봉투를 들고 왔다. 건네지 않고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읽고 싶을 때 읽어요. 그녀는 열지 않고 간직했다. 급하지 않음을 알았다. 삶은 폭발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속삭임처럼 오는 법임을. 며칠 뒤 열어본 편지에는 파란 잉크로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우리가 무엇인지, 무엇이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침묵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아요. 약속 없이 그냥 머무르고 싶어요. 제네비브는 미소 지었다. 즉답하지 않았다. 다음 날 카페에서는 그녀가 직접 그린 작은 그림을 커피잔 옆에 놓았다. 말라버린 장미와 카메라였다. 닮지 않은 두 대상, 그러나 둘 다 추억을 간직하고 있었다. 앙드레는 이해했다. 말하지도 논의하지도 않았다. 그저 손을 맞잡았다. 그렇게 큰 장면 없이 그들의 삶이 시작되었다. 소설 속 사랑이 아니라 조용한 존재의 합의로. 1년 후 파리에는 눈이 없었다. 앙드레는 사진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은 불꽃 뒤의 빛. 허울뿐인 은유가 아니었다. 그들의 이야기, 애도, 그리고 삶의 선택이었다. 전시장 중앙에는 카페 에튜알에서 찍은 제네비브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다. 앉아있는 모습, 진지하고 고요하게 살아있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진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앙드레의 손을 찾아 꼭 잡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조용히 전시에 참석한 리셋은 테이블 위에 그림 한 장을 남겼다. 장미와 카메라. 그 아래에는 문구가 있었다. 어떤 것들은 설명이 필요 없다. 그날 밤 제네비브의 웃음은 달랐다. 폭소도 축하도 아니었다. 가볍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슬픔이 마침내 안식을 찾은 듯한. 그리고 그와 함께 사랑과 닮은 무언가였다. 5장, 겨울 이후. 세월이 흘렀다. 카페 에튜알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돌처럼 변치 않고 그 자리에 있었다. 계절도, 손님도, 커피를 내오는 손길도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다. 창가 옆 두 번째 테이블이었다. 매일 아침, 거기에는 제네비브와 앙드레가 있었다.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움직임은 느려졌으며 말도 덜 급해졌다. 과거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오직 오늘, 읽을 책,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빛에 대해 이야기했다. 리셋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초상화가 벽 뒤쪽에 걸려 있었다. 새로운 정고 호기심 많은 웨이트리스는 두 사람을 다정함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그들은 공간의 일부였다. 갓 구운 빵 향기나 찻잔 소리처럼. 의례 없이 사랑하는 두 인물. 어느 봄 아침, 제네비브는 공식적인 편지를 받았다. 발신지는 우크라이나였다. 내용은 간결했고 거의 개인적이지 않았다. 장 미셸이 홀로 숨졌으며 가족 기록도 없다는 소식이었다. 그녀는 떨지 않고 편지를 읽었다. 울지 않았고 무너질 구석을 찾지도 않았다. 조심스레 편지를 접어 다시 열지 않을 상자에 넣었고 그의 이름은 입 밖에 내지 않았다. 더는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로 돌아갔다. 앙드레는 이미 와 있었다.
펼쳐진 책과 반쯤 마신 커피 잔이 있었다. 그녀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손을 어루만졌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가장 깊은 슬픔에서부터 가장 평온한 웃음까지 서로를 함께한 두 사람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었다. 그들의 삶은 단순했다. 서두르지 않는 대화, 목적 없는 산책. 때로는 침묵을 나누었고, 때로는 웃음을 주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뿌리를 함께했다. 소란스럽게 피어나지 않고 조용히 단단히 현재라는 비옥한 땅에 뿌리 내리는 그런 뿌리. 제네비브는 더 이상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 자신이 선택한 것과 선택받은 것을 생각했다. 진정한 사랑은 늘 먼저 오는 것도 더 많은 것을 약속하는 것도 아니었다. 머무르기로 약속하지 않아도 머무르는 사랑이었다. 어느 날 오후, 앙드레가 다시 그녀를 찍었다. 이번에는 집에서 창가 옆에서였다. 그녀는 진짜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평화를 느끼는 모습이면 충분했다. 사진 속 그녀는 서두르지 않는 여자였다. 화장도 없고 눈에 띄는 상처도 없었다. 예전과 같으면서도 달랐다. 기다렸고 잃었으며 울었고 놓아주었다. 그리고 살아 있었다. 그 초상은 첫 사진 옆에 걸렸다. 한 나무의 다른 두 계절처럼. 앙드레도 마지막 편지를 썼다. 급히 건네지 않고 어느 날 베개 위에 살며시 놓았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지킨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결코 떠나지 않았다는 것. 그녀는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날 밤 바람이 창문 사이로 휘파람을 불 때 그를 향해 몸을 돌려 처음으로 먼저 잠들었다. 눈을 감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깨어나면 그가 여전히 거기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겨울은 더 온화해졌고 전쟁은 지나갔다. 카페 에튜알은 그들의 공간으로 남았다. 그리고 누군가 그들을 물으면 동네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머무르기로 한 두 사람입니다. 결국 모두가 지나간 뒤에도 이별에 부서진 젊은 여성이 카페에 들어와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웨이트리스는 언제나 그 자리를 가리키며 말한다. 저들을 보세요. 가장 긴 겨울이 지나도 봄은 옵니다. 비록 조용히라도. 제네비브의 이야기는 동화가 아니었다. 더 용감한 것이었다. 인간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사랑의 이야기이기도 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으니 왜 이 이야기가 작으면서도 동시에 거대한지 궁금할지도 모른다. 영웅도 없었고 불꽃놀이도 없었으며 완벽한 결말도 없었다. 단지 한 여자, 한 카페, 한 기다림, 그리고 한 선택이 있었다. 때로 가장 큰 용기는 외치지 않는 것들이다. 반지를 빼고, 편지를 태우고, 코트를 받아들이고, 아무 말 없이 손을 잡는 것들. 제네비브는 시간을 이기지 못했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지도 않았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을 해냈다. 더 이상 아닌 것을 놓아주고, 될 수 있는 것을 살기로 한 것이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당신도 어쩌면 놓아야 할 무언가를 품고 있을지 모른다. 깨진 약속, 하지 못한 이별, 더 이상 의미 없는 기다림. 설명 없이 떠난 누군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삶의 한 조각. 그러나 이 이야기가 가르쳐주는 것은 모든 끝이 상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때로는 더 정직하고 더 평온한 진실의 시작이다. 기억하라. 자신에게 돌아가기엔 결코 늦지 않았다. 가장 긴 겨울 뒤에도 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오늘 눈을 감고 무거운 것을 놓기로 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 너머에 새로운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 완벽하지 않고 쉽지 않지만 진실한 이야기. 안녕히 주무세요.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과
아직 느껴야 할 모든 것과 함께